다 널 위해서야. 이 말만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이 또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지, 걱정이라는데 왜 내 존재가 지워지는 기분인지.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배우자. 엄마가 그려준 행복의 지도 위에서 길을 잃은 기분. 저만 느껴본 건 아니겠죠. 2600년 전 인도의 한 청년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왕자라는 완벽하게 정해진 길 위에서, 아버지가 설계한 세상 속에서 그는 문득 숨이 막혔거든요. 그는 결국 모든 기대를 뒤로하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 성문을 나섰습니다. 그가 바로 붓다, 깨달은 이가 되었죠. 물론 우리는 왕자도 아니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저 엄마의 전화 한 통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는 말에 또다시 죄책감을 느끼는 평범한 아들, 딸일 뿐이니까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엄마의 기대를 제 인생의 숙제처럼 여기며 살았어요. 엄마의 불안한 눈빛을 만족시켜드리는 게 제 삶의 목표인 줄 알았죠. 착한 딸, 자랑스러운 딸이라는 가면 뒤에 제 진짜 얼굴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원망이 자랐어요. 왜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 왜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을까? 그 원망은 점점 커져서 엄마의 모든 말이 나를 통제하려는 잔소리로만 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문득 깨달은 순간이 있었어요. 엄마를 원망하는 이 마음이 결국 나 자신을 가장 아프게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마치 뜨거운 불덩이를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면서 정작 내 손만 데이고 있었던 거죠. 엄마는 어쩌면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온 그저 약한 한 사람이었다는 걸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엄마가 제게 던졌던 그 수많은 걱정들이 사실은 본인 스스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요. 엄마가 제게 안정적인 직장에 가야 해 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나는 평생 돈 때문에 불안했어. 내 딸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녀의 생존 투쟁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지 라는 말은 외로웠던 내 삶을 내가 반복하지 않았으면 해 라는 그녀의 눈물 섞인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 원망의 자리에 조금 다른 감정이 들어서기 시작하더라고요. 연민이라고 할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행동이 모두 정당화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상처가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지긋지긋한 갈등의 실마리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문제는 엄마가 아니라 엄마와 나 사이에 엉켜버린 관계의 매듭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엄마는 나를 힘들게 할까가 아니라 엄마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불안할까? 그리고 나는 그 불안으로부터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까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독립의 첫걸음이었어요. 엄마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 엄마의 불안이 더는 내 인생의 숙제가 되지 않도록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 역시 물리적으로 독립해서 집을 나온 뒤에도 한참 동안 엄마의 목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를 먼저 떠올렸으니까요. 그 보이지 않는 끈을 끊어내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내 돈으로 내가 마시고 싶은 커피를 사 마시는 것. 엄마가 싫어할 것 같은 영화를 내 마음대로 보고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아주 사소한 선택부터 나의 행복을 기준으로 삼는 연습을 시작한 거죠. 그런 작은 연습들이 쌓여서 조금씩 제 안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가는 감각이랄까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관문은 따로 있었죠. 바로 엄마와의 직접적인 관계였어요. 혼자서 아무리 단단해지려고 해도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예전의 나로 돌아가 버리기 일쑤였거든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채로 날카로운 말을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고 나면 어김없이 후회하는 그 패턴 말이에요. 그래서 저만의 조금 이상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가 오면 받기 전에 딱 3초만 심호흡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죠. 엄마가 부디 편안하기를, 엄마를 올가매는 그 불안에서 잠시라도 자유로워지기를. 이건 엄마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온전히 저를 위한 거였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 제 마음을 방어적인 자세에서 평온한 자세로 바꾸는 의식이었거든요. 화낼 준비를 하고 받는 전화와 상대의 안녕을 빌어주며 받는 전화는 시작부터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마음의 파도를 조금 잠재우고 나니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의 이면에 숨어 있는 감정의 결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잔소리라고만 생각했던 그 말들은 사실 서툰 방식으로 표현된 엄마의 두려움이었어요. 제가 잘못될까봐, 제가 자신처럼 불행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의 비명 같은 거였죠. 예를 들어 엄마가 "넌 왜 그렇게 돈을 못 모으니?" 라고 쏘아붙일 때 예전의 저라면 "엄마가 내 인생에 보태준 거 있어요?" 라며 똑같이 나를 세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 뒤에 숨은 돈 때문에 평생 고생한 나는 내 딸이 그 길을 걷는 걸 보는 게 너무 무섭다는 불안을 먼저 읽어내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그러니 제 대답도 달라지더라고요. 엄마, 제 미래가 걱정되시는 거죠? 저도 열심히 계획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세요. 엄마 걱정 덜어드리는 게 제 목표 중 하나예요.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엄마가 갑자기 변하시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엄마의 불안이라는 뜨거운 감자에 똑같이 데이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엄마가 던진 불안을 덥석 받아 제 마음에 상처를 내는 대신 "아, 엄마가 지금 불안이라는 공을 던지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그 공을 받아서 다시 싸우지는 않을래 라고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되받아치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말에 휘둘리지 않는 내 평온함을 지켜내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건 엄마를 이기거나 바꾸려는 싸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엄마는 엄마의 삶에 과제가 있고 나는 나의 삶에 과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서로의 과제를 존중하며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선하고 단단한 경계를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경계를 세우는 건 엄마를 밀어내는 차가운 단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저는 이게 진짜 효도의 시작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효도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원하는 모습이 되어드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텅 빈 눈으로 억지로 웃으며 부모님 앞에 서는 게 정말 그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진짜 행복을 찾을 때 그 안정되고 편안한 에너지가 부모님께도 고스란히 흘러가더라고요. 내가 나답게 잘 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엄마의 오랜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되어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바꾸려는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삶과 내 삶이 분리되자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원망이 거친 자리에 서로의 고단한 삶을 알아주는 연민이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부모라는 뿌리에서 나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나만의 나무를 곧게 심는 여정이니까요. 어쩌면 진짜 독립은
그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단단히 서서 그 지친 손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